부산에서 2살배기 딸을 키우고 있는 윤지원 씨 가족. 고향을 떠나 수도권으로 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전세 계약이 끝나기도 전에 급히 이사를 결정한 이유는 바로 아이 때문입니다. 견적서인데 식약상에 앞당길 수 있다 해갖고 서로 합의하에 그래서 1월 2일로 당겼어요. 매매를 해서 지금 이사는 어디로 가세요? 동탄으로 갑니다. 사업체를 이전하는 거죠. 아예 그러면 부산에서 네, 아예 뜹니다. 아예. 애기 상태 계속 이랬어. 계속 먹는 게 없는데 계속 토하고 타스에다가 그냥 움직이지도 못하고 복수 차고 애기 나중에 괴사가 심해지면 이 장을 못 쓰잖아요. 자, 좋지? 아니야, 짜증나. 진단은 장이 꼬이는 장중첩증. 부산에 있는 그 종합응급실병원은 다 해봤던 것 같아요. 해보고도 도저히 이제 안 보이니까 저희 그냥 구급차를 불렀죠. 근데 그러면 해결될 줄 알았는데 이제 구급차도 저희랑 상황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또 한 번 충격 받았죠. 당장 응급수술이 필요한 상황. 하지만 수술을 맡을 소아외과 의료진을 찾을 수 없어 점점 더 먼 지역까지 문의해야 했습니다. 결국 서울의 한 종합병원으로 헬기 이송되기까지 총 5시간이 걸렸습니다. 의료 수준이 진짜 이것밖에 안 되구나, 우리. 그러니까 그때 그냥 답이 이제 없고 조선시대에 있는 느낌? 그냥 완전 막막하고 그냥 눈물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이제 아기 그렇게 되고 나서 저는 원래 둘까지 갖고 싶었는데 둘째는 못 낳겠다 여기서는 이런 생각도 들고. 네. 인구 330만의 대도시 부산. 부산에서 응급실을 찾는 환자는 한 해 20만 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부산의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120여 명에 불과합니다. 특히 중증 진료가 가능한 대학병원 소속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30명도 채 되지 않습니다. 도시 규모를 고려하면 턱없이 부족한 인력입니다. 현재 부산의 주요 상급 종합병원 가운데 소아 응급 환자를 진료하고 응급수술까지 가능한 병원은 사실상 한 곳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소아과를 그냥 선생님이 아예 없어요. 네. 119 부르세요. 어쩔 수 없어요. 119 부르고 119한테 찾아달라고 하세요. 소아과 진료는 안 됩니다. 소아과 선생님 없어요. 병원에서 되는 데가 잘 받아주는 데가 없다 하시네요. 지금 응급실을 확인했는데 소아과 전문의가 없어서 119에 한번 도움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아 진료 공백의 이면에는 법적 책임에 대한 부담도 있다고 합니다. 사실은 의사들은 굉장히 겁이 많은 조직이거든요. 그리고 조심성도 많고, 왜냐하면 사람의 생명을 다루기 때문에 매사의 결정 하나하나 굉장히 신중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판결들을 보면은 저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장중첩 아이가 이제 병원에 내원을 했는데 그 환자를 이제 원래는 항문을 통해서 이제 공기를 넣어서 그 접혀 있는 장을 펴줘야 되거든요. 그 시술을 했는데 아마 그 장이 조금 더 이제 심하게 손상되어 있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게 그러면서 아마 천공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됐냐면은 장중첩이 의심되는 환자가 연락이 오면은 저희는 소아외과가 없어서 환자를 볼 수가 없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대부분의 병원에서. 법원은 해당 병원에 10억 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이 같은 판결이 응급 상황에서 방어적인 진료를 하게 되는 원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 의사는 어찌됐든 간에 그 소송이 여러 번 되면서 그거에 대해서 분명히 데미지나 아니면 그런 트라우마 이런 거는 분명히 있을 거고 자기 소신대로 앞으로도 똑같은 사람이 왔을 때 그 사람을 그렇게 치료할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면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그냥 쉽게 얘기해가지고 얼굴도 성형외과 선생님만 지금 꼬매야 된다는 법은 없어요. 응급의학과 선생님들도 더 잘 꼬매는 분들도 많고 뭐 저도 잘 꼬매고요. 근데 이제 굳이 환자들이 왜
성형외과가 아닌데 얼굴을 건드리셨어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왜 소아외과가 아닌데 장 응급수술을 하셨어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밤에 도대체 맞춰줄 수가 없어요. 이런 응급의료의 공백 속에서 또 다른 방식의 의료 현장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아이가 다치면서 응급실 미수용 문제를 실감했다는 김재영 씨. 아이가 넘어져서 테이블에 부딪혀가지고 이렇게 미간 사이가 찢어졌거든요. 하지만 야간 시간대 아이의 상처를 봉합해줄 응급실은 한 곳도 없었습니다. 저희 아이는 지방에서 다쳤는데 지방 119에 이제 연락을 했는데 119가 오긴 왔어요. 그래서 간단한 처치만 해주고 지금 데려다줄 병원이 여기 하나도 없다. 특히 어린아이를 봉합해줄 병원은 응급실 한 군데도 없다. 치료할 수 있는 3곳의 리스트를 문자로 주겠다. 했어요. 결국 응급실 대신 야간에도 문을 여는 1차 의료기관을 찾았습니다. 단 한 군데도 아이를 준다고 하는 데가 없으니까 일단 연락을 했더니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찾은 한 성형외과에서 3cm를 봉합했습니다. 그런데 응급수술을 마친 뒤 청구된 진료비는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무려 240만 원이 나왔습니다. 너무 비쌌죠. 왜냐면 성형비 수준이잖아요. 단순 봉합비가 아니라 웬만한 성형비니까 너무 놀랐죠. 근데 선택지가 없잖아요. 대한민국에서 여기만 수술해준다. 굉장히 충격적이었고 되게 막막했어요. 이제 다치면 어떻게 해야 되지? 나는 그 병원은 안 갈 거야 이제 다시는. 그럼 어떡하지? 다른 병원은 없어. 그럼 다친 아이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그거 아직도 막막해요. 비슷한 일을 겪었다는 또 다른 사례자. 안녕하세요. 이수정 씨도 야간 봉합 수술에 200만 원이 넘는 비용을 냈습니다. 우리 애기 아야 있어. 엉엉 울었지? 아니 아픈 거 아니야 엄마. 빗길에 이렇게 미끄러지면서 턱에 머리를 여기 이마. 제가 보기엔 4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아이 얼굴에 흉터가 남지 않길 바라며 찾은 야간 진료 성형외과. 그런데 250만 원 정도 나왔어요. 왜 이렇게 많이 샀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 대기했을 때 어떤 분이 결제를 하셨는데 500만 원이라고 제가 들은 거예요. 그래서 잘못 들었나 했는데 이제 저는 이제 너무 급하니까 그런 금액 같은 거 생각 안 하고 일단 빨리 얘를 이거 봉합 24시간 안에만 해야 된다. 아마 모든 엄마들도 다 그런 생각으로 오셨을 거예요. 그러면 다른 성형외과에서 재생주사 같은 비급여 진료비가 더해져 나온 치료비로 현행법상 불법은 아닙니다. 거고 뭐 비급여가 부르면 값이라고 하지만 저는 인정할 수 없는 거죠. 너무 이게 금액이 너무 크니까 상식을 벗어났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이렇게 올렸어요.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야간에 아이가 다치면 어디로 가야 하냐는 글부터 비슷한 일을 겪었다는 제보까지 잇따르고 있습니다. 봉합수술 한 번에 수백만 원을 냈다는 부모들. 높은 진료비 앞에서 이게 정상인지 되묻고 있습니다. 저는 그 생각도 했죠. 만약에 이게 계속 반복된다면 나는 이 사회에서 정말 아기를 키울 수 있을까? 이게 맞나? 불안한데? 지금 아기 한 명 키우는 것도 불안한데 나는 둘째를 낳으면 너무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죠. 의료 공백이 만든 기형적 현실. 그 빈틈을 파고드는 의료 시장도 생기는 겁니다. 응급실이 멈춘 자리. 더 이상 길 위의 희생이 반복돼선 안 됩니다. 어쩌면 우리는 무너진 응급의료 체계를 다시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 앞에 서 있는지도 모릅니다. 저희가 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 왜냐하면 뭐 최근에 예를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남자 고등학생 환자가 결국 경련을 하고 경련을 하는 상황에서 병원을 알아보다가
병원을 찾지 못해서 결국 심정지가 구급차 안에서 왔거든요. 그래서 심정지가 되고 나서 병원에 들어갔는데 이 환자를 그 병원을 선정하지 못한 부분이 뭐 소아신경과 의사 배우진료과가 없어서 수용을 못했다고 하지만 저는 이 부분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 환자는 당장 소아신경과가 필요했던 게 아니라요. 이 환자 들어가서 당장 경련을 하고 하면 제일 먼저 기도를 확보하고 호흡을 보조하고 소위 ABC라고 우리가 하는 이 부분들만 됐으면 이 환자는 당장 심정지가 오거나 사망하지 않았을 겁니다. 의료진들은 이 환자가 이송이 돼도 본인들이 수용할 만한 능력이 안 되고 또 배우진료과가 진료가 안 되다 보니까 그 뒷단에 본인들에게 사법 리스크 책임도 묻고 또 뒤에 시달리게 될 그 모든 문제들 때문에 수용을 못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서로 이 부분들을 조금 좀 오픈해서 얘기를 해서 좀 접점을 잡고 체계를 좀 만들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